너희들도 보영이랑 이보영이랑 저기 니들도 다 저번 주 화요일 날 다 간 거야. 쟤도 하고 증거 보고 왔대. 근데 다음 날 최정이가 500원 때리고 역전시켜 버렸잖아. 그날 갔어야 되는데 너희들도. 근데 왜 잘못 갔어? 화요일 날 가는 거 같죠. 그럼 3대 에어컨 좀만 틀면 안 돼요? 틀어. 자, 124페이지 보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보자. 이걸 보면 이제 뭐가 있냐? 개라는 게 있어요. 지구 시스템에서. 개라는 게 뭐냐? 두 개 이상의 구성 요소가 있어. 구성 요소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균형을 맞추고 유지되는 시스템을 개라고 해요. 봐, 개는 뭐야? 여러 구성 요소가 모여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체계야. 옆에 나왔지. 개는 시스템에 두 개 이상의 구성 요소가 모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집단이다. 이 시스템은 여러 작은 시스템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자, 태양계도 봐라. 태양계도 봐봐. 뭐야? 태양계도 뭐냐? 태양계도 뭐냐면 태양계 같은 경우는 우리 지구를 포함한 개야. 갖고 뭐 있어? 항성인 태양과 그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행성, 수금주와 목도 천해가 있지. 그리고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위성, 지구의 위성이 다르잖아. 그리고 뭐 소행성, 크기는 행성보다는 작지만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들이야. 그리고 해성 같은 거, 이런 것들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태양계에는 작은 지구계가 있어. 또 시스템이 또 있어. 응? 여러 개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야. 이해되니? 태양계는 태양, 행성, 위성, 소행성, 해성 등의 여러 천체들이 서로 중력으로 유지되는 역학적 시스템이다. 그러면 그 중에 태양계 중에 또 자그마한 계가 있어. 그게 뭐야? 지구계지. 지구계는 뭘로 유지되냐?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으로 포함한 게 있단 말이야. 땅, 물, 공기, 생명체 등의 여러 구성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으로서 태양계라는 더 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구 시스템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 지권, 수권, 기권, 그리고 생물권이 있지. 일반적으로는 이 네 개만 지구 시스템이라고 해. 그리고 이것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이해됐어? 네. 근데 세계는 몇 번도 포함돼요? 그렇지. 외권도 포함하지. 근데 여기다가 뭐까지 포함해? 외권까지 포함해. 근데 일반적으로 이 수권, 지권, 기권, 생물권은 뭘 교환하냐? 물질과 에너지도 교환한다고 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에너지는 흘러가는 거야. 교환이 아니야. 순환이 아니야. 근데 외권은 뭐만 교환한다? 에너지만 교환한다. 왜 그러냐? 선생님, 우리 인공위성 내보내잖아. 그리고 유성도 들어오잖아. 밖에서. 이거는 외적인 경우. 거의 물질은 교환 안 해. 외권하고는. 이해되니? 그러면 봐봐.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는 지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갖고 외권은
대기 밖의 우주 공간, 태양, 달, 지구, 자기장 등 다 포함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 밖에는 다 외권이야. 이해됐지? 그리고 기권은 지구를 둘러싼 공기층이야.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53, 이산화탄소 0.04. 수권은 지구에 분포하는 물을 다 말한다. 해수, 빙하수, 빙하, 지하수, 강가호수. 그 다음에 생물권은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동물, 식물, 미생물 등이 있고, 그 다음 지권은 지구 표면과 지구 내부, 암석, 토양 등이 있다. 그리고 지권은 지구, 자, 첫 번째 지권을 보자. 지구 시스템에서 첫 번째 지권을 보자. 지권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같다. 지구 표면과 지구 내부를 갖다 다 포함한다. 하고, 야, 지구 내부가 얼마만큼 뻗어 있다. 반지름이 얼마나? 6,400km. 이해됐어? 네. 가지고, 자, 봐봐. 지권은 지구 표면과 지구 내부를 포함하는 영역으로서, 야, 성분은 첫 번째 봐봐. 조심해야 겠다, 선생님.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가 있지. 네. 산규, 알철, 탈락할마야. 그리고 지구 전체는 틀리지. 마그마 바다일 때 밀도가 큰 철과 니켈이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 그리고 전체에서는 제일 많은 게 철이야. 그 다음이 산소, 규소, 마그네슘수. 야, 지각에는 제일 많은 게 누구라고? 산소야. 규소야. 그리고 지구 전체에서는 철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각에 많이 포함된 거는 규산염이거든요. 산소와 규소거든. 이해됐지? 네. 그리고 핵은 철과 뭐가 있다? 니켈이 있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성층구조, 층산구조는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면, 야, 우리가 지구 내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직접적인 방법하고 간접적인 방법이 있어. 피곤해서 좀 앉아서 설명할게. 잠깐. 야, 직접적인 방법에는 시추법이 있어. 땅 파보는 거지. 갖고 러시아 콜라반도에서 약 한 15km까지 팠대. 그것도 많이 판 거야. 그리고 이제 또 직접적인 방법에 지구 내부를 알아보면 직접 화산 분출물을 조사하는 게 있어. 화산 분출물도 지구 내부에 있던 마그마가 올라오는 거잖아. 근데 이 두 개는 지구 겉부분밖에 몰라. 속부분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방법은 안 돼. 그러면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연구할 수 없다는 거야. 그 중에 가장 효율적인 게 하나가 뭐냐? 지진파. 그렇지, 지진파야. 지진파의 건데 어딨나? 뭐지? 지진파 분석인데 지진파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 P파, S파, L파. L파가 표면파야. 왜? 야, 얘들이 지진은 지구 내부에 쌓인 에너지, 축적된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되는 거야. 빵 터져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진이 시작된 곳, 진동이 시작된 곳을 우리는 뭐라고 해? 진원이라고 해. 이 진원이 수직인 지표면을 제일 많이 떨린다 해서 뭐라고 해? 진안이라고 해. 그러면 이때 P파는 알아? P파는 어떻게 돼? P파하고 S파가 진원에서 동시에 발생한다. 근데 프라이머리 웨이브야. 얘가 더 빨리 와. 첫 번째로 와. 그리고 S파는 세컨더리 웨이브니까 두 번째로 와. 그러다 보니까 속력은 얘가 제일 빨라. 제일 빨라. 얘가 제일 느려.
그러나 에너지를 속력에 있다만 쓰기 때문에 진동의 폭은 반대예요. 얘가 제일 커.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알파가 제일 커. 진동의 폭이 크니까. 근데 P파는 고체, 액체, 기체 다 통과한다. 근데 S파는 뭐만 통과해? 고체만 통과해. 이래가지고 딱 이제 P파의 속도 변화를 봤다. 밀도가 크면 클수록 속도는 전파 속력은 빨라. 얘들아. 그러면 딱 가다가 P파 가더니 어느 순간 쑥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빨라지는 거야. 그러다가 쑥 내려가 버려. 그리고 P파가 여기다가 쑥 다시 올라가는 거야. 다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속력이 변한 점이 세 군데네. 경계면이 세 군데다. 갖고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우리는 5에서 35km를 5면이라고 해요. 모로비치치 류현성면이라 갖고 모로비치치 나타내는 이걸 발견했어. 그 다음 얘가 멘틀하고 웨이의 경계면 구텐베르크면. 구텐베르크면. 그리고 웨이과 네이의 경계면이 레만면입니다. 그러면 지각 멘틀 왜 네이기야. 근데 P파는 다 통과해. 근데 S파가 웨이를 못 통과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고체만 통과하지. S파는. 그러면 웨이기 액체 아니면 기체 아니야. 근데 뻥 뚫려 있을 리는 없잖아. 기체일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액체인 거야. 그리고 다시 웨이에서 네이로 가지. 밀도가 속력이 빨라져. 밀도가 커지니까 웨이는 액체지만 네이는 뭐다? 고체야. 왜 그럴까? 왜 웨이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지하의 온도는 높아져. 근데 얘들아 뭐야? 압력이 커져. 온도는 높아지지만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아져. 그러다 보니까 얘는 다시 고체가 되어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자, 봐라. 뭐라고 나왔냐면, 지각과 멘틀의 보충 열어봐봐. 지구의 직권의 성층 구조를 구분하는 기준은 지구 내부는 구성 성분을 기준으로 지각, 멘틀, 핵으로 구분하며 핵은 물질의 상태를 기준으로 웨이과 네이로 구분하고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우리 모험이라고 한다. 모험에는 해양에서는 5km, 5에서 6km, 대륙에서는 35km로 깊다. 그랬을 때, 성층 구조는 구성 성분의 물질의 상태에 따라 고체, 액체, 기체에 따라 지각, 멘틀, 웨이, 네이로 구분한다. 근데 봐봐. 궁금해. 왼쪽 124페이지 제일 밑에 봐봐. 왜 내액이 고체 상태일까? 일반적으로 물질에 작용한 압력이 클수록 녹는 점이 높다. 내액의 경우 외액보다 온도는 높지만 압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녹는 점이 매우 높아. 그러니까 다시 고체로 들어갑니다. 이해됐어? 그랬을 때 선생님이 한번 다 정리할게. 상부층 구조를 정리해볼게. 한 번에 정리해볼게. 잡아라. 얘들아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대륙지각. 대륙지각 위로 섰는데도 밑으로도 많이 파고들어 있어. 평균 35km. 꼭 파강함 주로 돼 있어. 밀도가 2.7g/cm. 그리고 해양 지각은 위에 들어갔고 밑에 들어가. 평균 5에서 위라 있지. 해양 지각은 5km. 현무암 들어가. 밀도는 3.0g/cm. 갖고 현무암제는 철과 마그네슘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더 무거운 거야.
그다음 멘틀이 있어. 멘틀은 전체 부피의 70%냐? 70% 이상이야. 80% 이상이야. 그리고 달라만 들고 있어. 밀도는 3.3g/세제곱센티미터. 그리고 외액이 있는데 외액은 액체. 하고 얘가 뭐냐면 철과 니켈로 되어 있어. 그리고 밀도는 10g/세제곱센티미터. 근데 액체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상부와 하부의 온도차가 생겨. 하고 열대류가 일어나. 열대류가 일어나니까 강자성체인 철과 니켈이 마찰이 일어나. 하고 졸고 맞춰지게 되는 거야. 졸고 오르니까 자기장이 생긴다. 그래갖고 이 외액의 대류에 의해서 지구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이해되니? 네. 그리고 내액은 또 고쳐요. 철과 니켈로 되어 있어. 근데 밀도가 13g/세제곱센티미터. 즉 봐라. 얘들아 밑으로 내려갈수록 뭐야? 고온, 고압, 고밀도. 이해되니? 이렇게 된다. 응? 그럼 보자. 그래가지고 자 보자. 직권은 지각은 지구의 겉부분으로 규산형 물질 산소와 주소로 되어 있지.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분한다. 그 대륙 지각은 화강암, 해양 지각은 현무암으로 되어 있다. 멘틀은 규산형 물질 주로 갈라암질로 되어 있다. 고체 상태이고 유동성이 있어. 대륙 얘도 뭐가 있나? 멘틀의 대륙가 있다. 부분적으로 용융 상태야. 멘틀 자체가 부분적인 용융 상태여가지고 얘가 어떻게 돼? 얘도 상부와 하부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대류가 일어나는 거야. 열대류가. 그리고 직권에서 가장 큰 부피 전체의 80%다. 외액은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고 액체 상태고 대류 운동에 의해서 지구 자기장이 형성된 걸로 추정된다. 내액은 주로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고 고체 상태이고 원도 압력이 가장 높지. 그리고 지구 자기장은 우리 지구 자기장이 없지. 우리 다 뒤져. 왜? 우주로부터는 태양이 있잖아. 대전이 있잖아. 태양풍에 의해서 해로운 입자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죽게 되니까. 근데 지구 자기장이 지구 자기장에 힘을 미치는 공간을 말하는데 외계의 운동에 의해서 생성되면서 우리를 갖다가 보호해주는 막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직권의 역할 봐봐. 직권의 역할은 생명체에게 서식 공간을 제공하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한다. 그리고 지표면, 지형, 대륙과 해양의 분포는 대기와 해수의 운동에 영향을 준다. 화산활동으로 방출된 화산가스, 화산재 등은 지구 변화에 기후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지표의 풍화 침식작용, 해저 화산활동으로 수권에 염류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야, 바닷물이 왜 짜졌어? 원래는 바다 체력 시험에 생겼을 때는 안 짰어. 근데 왜 짜졌을까? 소금 나는 맷돌을 빠져갖고 아니야. 이거야 이거. 뭐냐면 여기에 비가 오면 암석 속에 있던 나트륨 성분들이 이온화되면서 녹아들어가. 그리고 여기에 화산활동으로 뭐가 나와? 염소가 나와. 염소가. 그러면 NA하고 CL하고 결합하지. 그러면 뭐 염화나트륨 되잖아. 그래서 바닷물이 짜진 거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직권의 역할은 지표의 풍화 침식작용, 해저 화산활동으로 수권에 염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해됐지? 네. 그리고 두 번째 기권이 있다. 기권
이권은 지표에서 지표면에서 1000km까지 있는데, 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두께가 약 1000km의 공기층으로서, 야, 공기는 뭐 때문에 묶여 있어?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묶여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 말아잉. 야, 중력이 센 곳에는 지표면 근처에는 중력이 세기 때문에 대기가 많아. 그래가지고 30km 이내가 90%가 있습니다. 90%가 있는 거야. 어? 99%가 있는 거야. 대기의 99%가 존재한다. 이해되니? 그리고 성분은 성분은 어떻게 돼? 어디서나 일정하지. 질소 78, 산소 20, 옆에 나왔지. 아르곤 0.93, 이산화탄소 0.03이다. 이해됐지? 그리고 성층 구조는 뭐에 따라 가는 거야?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야. 원래는 높이에 따라 기온이 어떻게 돼야 돼? 낮아져야 돼. 왜? 지구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줄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오존층이 없다면, 오존층이 뭘 없애요? 20에서 30km인데 얘가 뭘 없애요? 자외선을 없애야지. 만약에 오존층이 없다면 청산 구조는 두 개밖에 안 생겨. 낮아지고 이제 열공부터는 높아져. 근데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청산 구조가 4개가 생겨. 이렇게 4개가 생겨. 뭐? 이렇게. 얘가 뭐야? 대립권. 얘가 성층권. 얘가 중간권. 얘가 열권. 그리고 대립권하고 성층권의 경계면을 대립권 계면, 경계면입니다. 경자를 빼고 계면만 붙여. 하고 성층권하고 중간권의 계면을 성층권 계면, 중간권과 열권의 계면을 경계면을 중간권 계면이라고 해. 그러면 첫 번째 제일 밑에 봐봐. 야, 대립권은 알아. 지표에서 11km.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지. 왜? 지구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밑에 따뜻한 공기 있어. 밀도가 작아. 위에 밀도가 큰 찬 공기가 있어. 그러면 밀도가 큰 놈은 내려오고 밀도가 작은 놈은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무슨 현상이? 대립 현상이.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 수증기가 있어. 수증기가 있으니까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이 만들어져. 그러면서 기상현상이 일어나. 그러니까 기상현상은 두 가지 조건. 대립 현상하고 수증기가 있어야 돼.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누구밖에 없다? 대륙권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상현상은 온리 대륙권에서만 일어난다. 이해되니? 네. 찍어. 그다음. 배고파. 송도만도 몇 시까지 하냐? 자, 보자. 그 다음 이제 뭐가 있어? 성층권이 있지. 막 이제 송도만두가 막 썩 맛있는 게 아닌데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지. 썩 맛있는 데는 아니야. 진짜 맛있다 맛집이다 그런 데는 아니야. 야, 롯데 아까쯤에 기아는 저버렸더라. 어디서 사므로? 저희 무상으로 날렸어요. 어? 저희 무상으로 날렸어요. 그랬어? 좋던데?
구성항로에서 병신이 누구야? 아니 그 구성항로에서 3K 당했어. 병신이야. 누구한테 당했어? 상케가? 뭐라 박명근이가 언더에서. 듣보잡한테 당했네. 네. 가지고 그 다음 이제 대륙권 성층권이 있어요. 성층권이 11km에서 50km까지. 얘는 높이 올라갈수록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져. 왜? 20에서 30km에 오존층이 있어.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원래는 낮아져야 되는데 높아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4개의 층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존층이 (20에서 30km) 있어. 얘가 자외선을 흡수해. 갖고 온도가 높아져. 그러면 밑에는 찬 공기, 밀도가 큰 찬 공기, 위에는 밀도가 작은 따뜻한 공기가 있어. 그러니까 순리대로 있으니까 야 대류현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수증기도 없어. 그러니까 기상현상 안 일어나. 근데 봐, 야 공기 이동이 수평적이지. 이걸 뭐라고 해? 바람이라고 해. 공기 이동이 연직이지. 기류라고 해. 상승기류, 하강기류. 근데 야 공기의 연직 이동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한테 무서운 거는 기류예요. 그러니까 기류가 안 생겨. 갖고 안정적인 측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쭉 올라가. 구름 위로 올라가. 구름 위로 올라간다는 건 뭐야? 대륙권 위를 난다는 거지. 얘가 기류가 안 생기니까 안정된 층이니까 얘가 성층권이 비행기의 항로로 쓰입니다. 구름 위를 난다는 건 성층권을 난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 다음 보자. (90에서) 50에서 80km야.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시 이제 온도가 낮아져. 왜? 뭐 지구에서 방출된 지구 복사에너지가 줄니까. 그러면 얘는 야 밑에 밀도가 작은 따뜻한 공기, 위에 밀도가 큰 찬 공기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 대류 현상이 일어나. 그러나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 현상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이해되니? 그리고 중간권에 뭐가 있어? 야, 아니 아주 작은 천체가 지구 중력에 의해서 끌려 들어와. 지구 중력자리 안으로 들어와. 그 대기압에 맞춰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 유성이 발생한다. 그리고 얘가 온도가 제일 낮아. 마이너스 90도가 있는 거야. 제일 낮아 온도가. 그리고 여자가 그 있잖아. 유성이 덜 타고 땅에 떨어지면 뭐라고 그래? 운석이라고 그러지. 근데 운석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못 떨어져요. 운석도 비싼 건 졸라 비싸. 하고 옛날에 그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에 운석이 떨어졌는데 이 집채만 이렇게 떨어졌대. 근데 그거는 1조 5천원.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이제 잘라가지고 무슨 소치 올림픽이잖아. 올림픽 때 메달에다가 그걸 갖다 운석 다 요즘 거야. 하고 그 메달이 제일 비싸. 메달 중에 팔면 제일 비싸. 그리고 운석도 싼 것도 있어. 여자가 오빠 별 보고 있는데 같이 별 보고 있는데 오빠 별 따다 줘. 미친년 그러지 마. 인터넷에서 운석 사다 줍니다. 그러면 돼? 좀 우리는 배웠으니까 유식하게 행동하자.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열권이 있어.
10권이 있는데 10권은 80에서 1000km.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져. 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 흡수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밑에가 밀도가 큰 찬 공기, 위에가 밀도가 작은 따스한 공기. 그러니까 순리대로 있으니까 대류 현상 안 일어나니까 당연히 기상 현상 안 일어나. 어? 그리고 극지방상국으로 그 태양의 대전 입자가 끌려가. 지구자기라는 얘기죠. 끌려가. 그래갖고 그 대전 입자하고 그 기체하고 충돌을 해. 그래갖고 빛을 낸단 말이야. 이게 뭐야? 오로라야. 응? 오로라야. 그러니까 선생님 버킷리스트에 오로라 있었다? 근데 빼버렸어. 그러니까 어느 연예인이 오로라를 보고 실험여행 때 갔대요. 가자. 갖고 마누라하고 헤어질 뻔했대. 왜 그러냐면 오로라를 보는 데가 오지야. 뭐 숙소에 계속 처박혀 있대. 그러다가 저녁 되면 오로라 가이드가 온대. 따라오세요? 차를 타고 졸라리 막 서너 시간 간대. 갖고 오늘은 없네요. 다시 들어가준대. 다음날 갔더니 또 못 봤대. 3일째 되는 날 겨우겨우 봤대. 아이씨 이게 뭐냐고. 갖고 졸라 욕하더라. 이렇게 오로라 보러 가는 거 안 되겠구나. 그 생각했지. 낭만이 아니라 고생이 개고생이네. 그리고 기권의 역할을 봐라. 기권의 그리고 열권은 대기가 희박해. 그러다 보니까 대기가 보온의 역할을 하지. 그러다 보니까 보온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기가 없으니까 낮에는 뜨거워, 밤에는 차가워. 일교차가 심해. 이해됐지? 그 다음 기권의 역할은, 기권은 온실기체, 수증기, 이산화탄소 등이 원실 효과를 일으켜 지구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시켜준다. 그리고 유성체가 지표면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며 오존층이 태양의 자외선을 갖다가 차단해주면서 지상의 생물을 보호한다. 그리고 생물의 광합성과 호흡에 필요한 성분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해됐지? 갖고 오로라는 봐라. 10권은 새기는 건데 태양에서 방출된 대전 입자가 극지방상국으로 진입하면서 대기 입자와 충돌하면서 빛을 내는 현상이고, 유성우는 태양계의 내를 떠돌고 있던 천체 조각인 유성체가 지구 대기로 들어와 올 때 공기의 마찰에 의해서 타면서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것이 유성이고, 다수의 유성이 나타나 빛처럼 보이는 현상을 유성우라고 한다. 그리고 오존층은 원래는 오존층은 뭐냐면 산소 분자가 자외선을 받아가지고 산소 원자로 돼. 그리고 이 산소 분자하고 원자하고 결합하면 O3 오존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수권이 있다. 수권은 지구상에 물이 분포하는 곳이야. 직권이 많을까 수권이 많을까? 수권이 훨씬 많아. 지구에 존재하는 물로서 지표면의 70%를 차지한다. 그리고 분포는 어디가 많아? 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97.2%고, 그 다음 육수, 짠물이 아닌 육수는 빙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지하수, 그 다음이 반가우수야. 봐봐. 분포는 수권의 물은 대부분 해수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는 육수가 차지한다. 육수는 빙하, 지하수, 강가우수 등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옆에 보면 해수가 97.2%고 육수가 2.8%인데 그 중에 빙하가 2.15, 지하수가 0.62, 기타 강가우수 등이 0.03이다. 그리고 성층 구조는 어떻게 구분해? 성층 구조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에 따라. 뭘로 하니? 수온 분포에 따라 이렇게 합니다. 세 층으로 분류하지. 뭐?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자, 여기가 뭐다? 혼합층. 여기가 수온약층. 여기가 심해층. 근데 누가 영향을 주냐? 이런 층상 구조가 생기게 하는 거야. 바람하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근데 바람하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주는데 혼합층은 가장 더 세니까 바람이 불어. 그리고 태양 복사 에너지도 제일 많이 도달해. 근데 수온약층은 바람은 도달 안 하겠지. 속에 있으니까. 근데 태양 복사 에너지는 조금이라도 도달해. 근데 심해층은 너무 깊기 때문에 1000m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다 도달을 못해. 그러면 혼합층은 야 온도가 제일 높아. 그리고 온도가 일정해. 왜? 바람의 혼합작용. 찬물하고 더운 물을 섞어버리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만들어요. 근데 수온약층은 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가 줄니까 위에는 따뜻한 물, 밑에는 차가운 물이지. 그러면 얘도 뭐가 되냐? 밑에는 차가운 물, 밀도가 커. 위에는 밀도가 작은 따뜻한 물이요. 뭐가요? 안 되더라. 순리대로 있잖아. 대류 현상이 안 돼. 그러니까 연직순환이 안 일어난다. 가운데서 가만히 있어.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찾아내. 굉장히 안정된 층이다 보니까 그걸 차단한다. 응? 이해됐어? 네. 그 다음 보자. 그러면 물고 나서 더 봐봐. 그래서 그리고 봐봐. 혼합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여 수온이 높다. 그리고 바람에 의해 혼합되어 깊이에 따른 수온이 거의 일정한 층이다. 혼합층의 두께는 뭐에 영향받는다? 바람이 세게 따라 영향받는다. 바람이 세게 불면 두껍게 생겨. 바람이 약하게 불지 적게 생기겠지. 두께가 약했지. 그 다음 봐라. 다음 수온약층이 있어. 수온약층은 깊이에 따른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층이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밀도가 증가하여 매우 안정되므로 연직 운동이 일어나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서 가만히 있으니까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 교환 및 에너지 이동을 억제한다. 그리고 심해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도달을 못하기 때문에 수온이 매우 낮다. 매우 낮게 일정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계절이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없는 층이다. 그 해수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한다. 이해됐니? 그리고 자 이제 비교하는 거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자 위도에 따른 층상 구조가 틀리다. 위도에 따라 층상 구조가 틀리다. 봐봐. 저 층상 구조가 위도에 따라 틀려. 야 이렇게 돼. 이렇게 나오는 게 저위도. 저위도는 적도 무풍지대야. 바람이 적게 부니까 혼합층의 두께가 얇아. 온도는 제일 높지만. 근데 중위도는 이렇게 돼. 중위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저위도보다는 적게 도달해 갖고 온도가 낮아. 그렇지만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가 어떻다? 두꺼워. 근데 고위도는 층상 구조가 안 나타나. 얘들아.
보이도록. 왜? 위에도 물이 차가워. 밑에도 물이 차가워. 그러다 보니까 층산구조가 나타나. 이해됐니? 그리고 보자. 자, 수권의 역할. 야, 수권의 역할은 물은 비열이 크다. 비열이라는 게 뭐냐?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린데 필요합니다.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합니다. 이해됐어? 그러면 비열이 크지? 그러면 야 천천히 가열돼. 비열이 작지? 그러면 빨리 가열된다. 야 뚝배기하고 양은남비 중에서 누가 비열이 클까? 뚝배기야. 뚝배기는 천천히 갈되고 천천히 식으니까 된장찌개를 찌개 같은 걸 보관해. 근데 라면 끓일 때는 뭘 써? 양냄비. 양냄비는 비열이 작기 때문에 빨리 가열되고 빨리 냉각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왜 야 김밥 천국에서 먹는 라면 맛을 집에서 먹는다니까? 뭐야? 화력이 차이야. 집에 있는 화력하고 그 김밥 천국은 화력이 졸라 세. 그러다 보니까 업소용을 쓰다 보니까 이 구멍이 많아. 가스 나는 구멍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그 맛이 안 나는 거야. 그리고 물은 비열이 커. 그러니까 온도를 올리는데 열량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저장할 수 있어. 알아? 물은 비열이 크다. 태양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해수의 순환과 물의 순환을 통해 지구의 에너지 평형에 기여하고 물과 물에 녹아있는 성분을 생명체에 공급하여 수중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한다. 좀만 쉬어? 쉬어? 됐어. 아까 지금 강호였지? 전화 통화하는 거. 왜 전화했대? 심심해서. 심한 진짜 이상한. 자, 생물권은 봐라. 인간과 미생물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생물권이야. 분포는 생명체는 직권, 수권, 기권에 걸쳐 분포하고 지구는 태양계의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 지구 시스템에 생물권이 형성된 후 수권이나 기권의 성분 변화에 영향을 주었으며 직권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얘들아, 생명 가능지대가 뭐냐면 읽어. 생명 가능지대는 제일 중요한 게 액체 상태에 물이 있어야 돼. 생명 가능지대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제 상태. 액체 상태의 물. 야, 수금은 야, 태양이 너무 갖고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기체 상태로 존재해. 그리고 화목토 천에는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고체 상태의 얼음으로 존재한단 말이야. 물이. 그러다 보니까 생명체가 탄생할 수가 없어.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지만이 여기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무기물이 유기물로 바뀌고 뭐 유기물 복합체로 바뀌고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적절한 대기의 두께가 필요해. 그리고 지구자리량도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조건이 맞은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새는 뭐 다른 외계 행성 탐사를 하고 있지. 아니. 그리고 보자. 생명 가능지대는 뭐 옆에 나왔지. 중심별로부터 적당한 거리로 떨어져 있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다. 생명 가능지대에 들어가는
그거는 누구밖에 없어? 응? 지금 지구밖에 없지. 그러면 그리고 봐. 자, 외권은 지상에서 1000km 이상의 영역으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 공간으로서 외권으로부터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야, 태양이 사라지지. 우리 지구 다 멸망해.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외권은 지구자기장은 태양풍과 우주선을 차단하여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의 요소끼리는 상호작용하면서 균형을 유지한다 했지. 자, 문장이 진짜 안할 것 같은데. 뭐 그냥 학교 지금 많은 거 같아. 아, 저는 난 시간을 나는 안할 것 같아. 풀리기 좀 모르겠어. 숨기 좀 무조건. 자,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보자.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보자.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은 지구 시스템의 각본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발생한 현상은 다른 권역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지구 시스템의 구성요소들 사이에는 끊임없이 물질 교환과 에너지 이동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과정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리고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난 자연현상은 지구 시스템의 여러 권역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두 곳 이상의 상호작용으로 한정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아까 지금 말했잖아. 자, 직권, 기권, 수권. 등은 생물권하고 상호작용. 서로 간에 상호작용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지고 외권하고도 상호작용해. 근데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은 물질 교환하고 에너지 이동이 있어. 근데 얘는 뭐만 이동한다? 외권하고는 에너지 이동만 있다. 이해됐어? 그럼 보자. 상호작용에 지구 시스템의 각권 영역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예를 보자. 그러면 A는 누구니? 직권하고 기권의 상호작용이야. 첫 번째 봐라. 사막에서 바람에 의해 침식작용이 일어나고 버섯바위가 생성되지. 그러면 기권이 직권한테 미치는 영향인 거야. 그리고 화산활동으로 화산재나 화산가스가 기권으로 분출되지. 그러면 직권에서 기권으로의 상호작용이야. 그 다음 봐라. 그 다음 또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 지진의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얘는 뭐야? 직권과 직권이 수권한테 영향을 미친 거야. 파도 침식에 의해 해안절벽과 해식동물이 만들어지지. 그러면 이거는 뭐야? 수권이 직권한테 미치는 영향이고, C는 뭐야? 기권하고 수권의 상호작용이다. 해수면의 바람의 영향으로 표층해류가 발생한다. 기권이 수권한테 미치는 영향. 열대역에서 두꺼운 정난운이 만들어서 태풍이 발생한다. 이건 뭐야? 기권이 뭐냐? 수권이 기권한테 미치는 영향. 그리고 D는 뭐야? D는 생물권하고 기권의 상호작용이야. 식물의 기권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광합성을 한다. 이거는 뭐야? 생물권이 기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고, 아니지. 식물이
기권이 생물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고 생물의 호흡 작용으로 이산화탄소를 기권으로 방출한다. 이건 생물권이 기권한테 미치는 영향. 이는 누구야? 직권하고 생물권이다. 식물의 뿌리가 자라면서 주변의 암석을 통화시킨다. 이거는 생물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주는 영향이고 직권의 토양은 다양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직권이 생물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고 야 바다에서 조류가 F는 봐. F는 생물권하고 수권인데 바다에서 조류가 대량으로 번식하여 적조 현상이 발생하지. 야 적조란 게 뭐냐면 여름에 그 영양염류가 유기물이 많이 들어와 바닷물. 그러면 이 유기물은 영양염류에 물고기에 먹이가 되는 영양염류가 그 많아지거든. 근데 이 중에 조류는 뭐냐면 플랑크톤 같은 것들이 이분법을 써, 분열법을 쓰다. 갖고 기하급수적으로 얘들이 일어나. 갖고 멍청해갖고 거기 바닷물 속에 있는 산소까지 다 잡아먹어. 그러면 거기에 있는 어패류는 어떻게 된다? 다 죽는 거야. 산소 호흡 못하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죽는 거야. 그러면서 빨간색이 돼. 이게 적조 현상이야. 이게 민물에서 일어나면 녹조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네 알아서 해. 추우면 또 그리고 봐. 옆에 나왔어. 적조 현상은 봐라. 자, 태풍은 많은 양의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고 적조 현상은 육지에서 해양으로 다량의 유기물이 공급되며 플랑크톤의 이상 증식이 일어나 바다색이 변하는 현상으로서 생물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다. 그리고 해양 생물이 바다로부터 필요한 성분을 제공받지. 그러면 얘는 수권이 생물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외권과 다른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 봐봐. 자, 태양풍 입자가 지구의 극지방 상공으로 흘러들어와 대기 입자와 충돌하면서 빛을 내는 오로라가 생기는 거. 이거는 뭐야? 외권이 기권한테 미치는 영향이고 또한 유성체가 중력에 흘러들어와 대기 입자에 충돌하면서 빛과 열을 내는 유성이 관찰되지. 얘도 외권이 기권한테 미치는 영향. 외계 운동으로 주변의 외권 영역에 지구작용이 형성되는 거. 이거는 직권이 외권한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식물이 외권에 유입되는 태양 복수 에너지를 흡수하여 광합성을 한다. 외권이 생물권한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옆에 봐봐. 외권과 다른 권역의 상호작용은 외권은 지구 시스템의 다른 권역과 달리 상호작용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따라서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때 외권을 제외하고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사이의 상호작용만 논하는 경우가 많다. 이해됐지? 그 다음 올라와. 이제 각권의 상호작용이 얘가 있다. 봐봐. 첫 번째, 직권이 직권한테 미치는 영향. 대륙이동, 판해운동이 있고 직권이 기권한테 미치는 영향은 화산기체 방출이 있고 황사 발생이 있어. 그 다음 직권이 수권한테 미치는 영향은 지진의 일 발생, 해수의 염류 공급. 그 다음 직권이 생물권한테 미치는 영향은 생물의 서식처와 영양분을 제공하고 기권이 직권한테 미치는 영향은 풍화침식 작용, 사구 형성이 있고 기권이 기권한테 미치는 영향은 대기 내순환, 전선 형성이 있고 기권이 수권한테 미치는 영향은 해류 발생이 있고 엘니뇨 발생이 있다. 엘니뇨라는 건 뭐야? 자, 봐라. 태양의 적도 부근에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동태평양연안, 페루연안의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게 유지되는 거. 기상이변이야, 이건. 그리고 기권이 생물권한테 미치는 영향은 광합성 호흡에 필요한 성분 제공하고 종자, 포자 운반한다. 그리고 수권이 직권한테 미치는 영향. V자국하고 U자국이다. 야, 물이 상류에서 내려오다 보면 골짜기가 V자 모양으로 돼. 급하니까. 근데 U자국은 뭐냐? 하류에서 빙하가 내려가면서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면서 U자 모양의 계곡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수권이 기권한테 미치는 영향은 태풍 발생, 증발이다. 그리고 수권이 수권한테 미치는 영향은 해수에 오나 조경수역의 형성. 조경수역은 뭐야? 날류하고 한류가 만나가지고 좋은 어장이 형성되는 걸 조경수역이라고 해. 그리고
수권이 생물권한테 미치는 영향은 수중생물의 서식처와 물 제공하고, 생물권이 직권한테 미치는 영향은 화석연료 생성하고 생물에 의한 풍화, 생물권이 기권한테 미치는 영향은 광합성으로 기권의 성분 변화, 생물권이 수권한테 미치는 영향은 생물체에 의한 수권의 성분 변화, 그리고 생물권이 생물권한테 미치는 영향은 먹이 사슬의 형성이다. 그리고 각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생명체의 존속에 기여하는 원리. 직권은 뭐야? 봐봐. 초대륙 판기아가 분리되면서 다양한 기후와 환경이 만들어졌다. 자, 판기아는 뭐야? 얘들아. 야, 원래 판기아가 형성돼, 초대륙이 형성되기 전에는, 야, 여기에 생물의 서식처가 많아. 그리고 해류가 복잡해져. 복잡하니까 다양한 환경에 생물이 생길 수 있어. 근데 얘들이 뭉쳐. 여기에 살던 놈들은 다 죽어. 그리고 해류가 단순해져. 그래서 생물의 멸종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초대륙이 분리되면 오히려 생물의 종수가 많아진단 말이야. 다양한 환경이 생기니까. 이해됐니? 네. 그리고 지표 환경에 다양화는 생물의 다양성의 주요 요인이 된다. 기권은 우주에서 들어오는 유성체와 우주 방사선을 막아주고, 오존층이 태양 자외선을 차단한다 라고 육상 생명체가 형성될 수 있었다. 즉, 야, 오존층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바다에만 살았어. 나오면 뒤지니까. 근데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해 주니까 애들이 우리 밖에 나가도 되겠네? 이러면서 육상 생물이 출현한 거야. 고생대 때. 그리고 강수를 통해 육상 생태계에 물을 공급하고, 대기 내순환은 지구 에너지 평형에 기여했다. 그리고 수권은 극경한 온도 변화와 기권의 성분 변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해수의 순환은 지구의 에너지 평형에 기여했고, 생물권이 이제 기여하는 거, 광합성에 의해 대기로 공급된 산소는 다른 생물의 호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 기권의 오존층은 생물의 광합성으로 배출된 산소량이 증가하여 형성되었다. 그리고 외권은 지구 시스템의 근원인 태양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준다. 그리고 외권은 지구자기장은 태양풍과 우주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 봐봐. 인간 활동이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봐봐. 자, 야, 원래는 인간이 활동하기 전까지는 지구 시스템은 뭔 변화가 있어도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했거든? 근데 인간이 등장하면서 산업화가 되면서 이 지구 시스템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어. 봐라.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인해 지구온난화. 기권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여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했다. 직권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과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직권의 풍화작용이 훨씬 활발해지고, 생물권은 기후변화는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수권은 빙하의 감소, 해수면의 상승이 나타나고, 또 해수면에 녹아있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면서 해양 산성화 현상이 나타났다. 해양 산성화는 뭐냐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함으로 해수에 녹아드는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수의 pH, 수소이온의 농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이를 해양 산성화라고 한다. 그리고 브라질의 아마존을 뭐라고 불러? 지구의 허파라고. 얘가 뭘 많이 생산해?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많이 생산하잖아. 그 산소를 많이 공급해준다. 열대 밀림의 파괴와 과잉 경작으로 인한 지표의 변화 봐봐. 인간의 활동으로 숲이 파괴되고 과잉 경작 등으로 사막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지표의 반사율이 변한다. 사막 지역이 확대되면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황사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 우리나라에 황사에 영향을 준 놈이 북경 앞에 있는 고비 사막 주로 준단 말이야. 근데 이게 고비 사막이 북경 근처까지 와버렸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황사 발생 수가 어떻게 돼? 점점 증가하지. 그 다음 환경 오염물질로 증가로 인한 지구 환경 변화 봐봐. 산업활동의 증가로 인해 기권과 수권으로 배출된 유해 물질들이 대기 오염과 수질 오염을 일으킨다.
이해됐냐? 네. 넘겨. 이제 뭐 보자. 지구 시스템에서 에너지는 교환하는 순환 안 한다 본다. 에너지는 흘러가 버린다 그래. 어? 근데 물질은 뭐 한다 그래 얘들아? 순환한다 그래. 자 보자. 기아 이 새끼들 오늘 저하고 이씨 미친놈들 좀 잘할 때 좀 잘하지. 윤영철이가 마탱이가 난 것 같아. 어? 아, 이게 요새 양현종이는 좀 회복했는데 LG는 왜 잘할까? 아 저희 그냥 응? 투수가 기못해요. 네 투수? 아니 그 선발 윤성빈 복귀했다고 기대 겁나 했는데 2이닝 6실점이 나오고 강판에서. 마탱이 같구만. 완전. 아니 초반에 좋았는데 야, 이 새끼는 뭐하나? 예. 너 왜 지나가는 여자 보고 있어? 아, 집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 네. 아이씨, 아니, 저 수행평가지 압박이 너무 심해요. 이 새끼 아까부터 수행평가 계속 얘기하거든 뭐. 자, 봐봐. 지구 시스템에서의 에너지를 보자. 뭐냐면 지구 시스템 에너지는 흘러간다고 표현해. 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 봐봐. 첫 번째, 세 가지가 있어. 크게. 뭐뭐뭐 있다. 지구 시스템의 그래가지고 에너지원. 그렇지. 태양 복사 에너지가 99.9%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아. 그 다음 지구 내부 에너지가 그 다음 크고 조력 에너지가 제일 적다. 그럼 봐봐. 자, 태양 에너지는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발생하지. 그리고 날씨 변화,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요 에너지원이다. 지구 시스템에서 생명 활동을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얘가 제일 많고 얘가 사라지면 우리 지구도 다 뒤지는 거야. 그리고 지구 내부 에너지는 원시지구에 축적된 열. 야, 원시지구 때 미행성 충동별이 있단 말이야. 이게 축적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방사성 원소는 뭐냐면 원자핵이 불안정해. 그래갖고 방사능을 지가 자체가 원자핵이 붕괴되면서 방사능을 방출하면서 안정된 원자핵으로 변하는 원소야. 그래갖고 이때 열을 방출해. 이 열이 지진, 화산활동 등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주요 에너지원이다. 그리고 외계 운동, 멘틀의 대리와 판의 운동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이다. 그리고 세 번째, 조력 에너지는 달과 태양이 지구에 작용하는 인력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러면 이때 달과 태양 중에서 누가 인력이 더 지구에 영향을 미칠까? 지금 태양은 크기가 크지만 다른 태양에 비해서 크기가 작아. 그러지만 가까이 있으니까 달이 더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조력 에너지잖아요. 옆에 나왔어. 봐봐. 다른 태양보다 질량은 작지만 지구로부터 거리가 가까워 조석 현상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따라서 지구에 미치는 조력 에너지의 크기는 달이 태양보다 크다. 그러면서 조력 에너지가 주기적인 해수면의 변화, 연안 상태계와 갯벌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에너지의 크기는 태양 에너지가 전체의 99.9% 이상을 차지한다. 태양 에너지가 압도적으로 크고 그 다음이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 조력 에너지다. 그리고 이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된다. 뭐 태양 에너지가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근데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원끼리는 근본이 틀려. 자기들끼리는 전환이 안 돼.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로, 태양 에너지가 조력 에너지로
전환이 안 된다. 어? 얘들은 다른 에너지는 전환될 수 있는데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온끼리는 서로 전환이 안 돼.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 상호 전환되지 않는다.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 또는 조력 에너지로 전환될 수는 없다. 그리고 옆에 봐. 각 권역에서 태양 에너지의 역할을 봐라. 기권은 대기 순환, 날씨 변화, 수권은 물의 순환, 해수의 순환 등, 직권은 풍화 침식 작용, 지형 변화, 생물권은 광합성, 생태계 유지한다. 그리고 이때 지구 시스템에서의 에너지 흐름 보자. 지구 전체는 뭐라 그래야 되나? 복사평형이다. 복사평형은 뭐냐? 들어오는 에너지하고 나가는 에너지하고 같아가지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야. 근데 위도별로는 복사평형이 아니다. 위도별로는 에너지 불균형입니다. 왜? 지구가 구형이었어. 뭐냐면 이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원형이다 보니까 태양광선은 평행하게 입사해도 뭐가 들리냐면, 자 봐라. 저 위도는 저희들은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 태양의 남중고도가 뭐냐면 태양이 우리 대가리 위에 있을 때 겨우 12시에 봐봐. 남중고도가 거의 90도야. 90도야. 그러다 보니까 10이란 에너지가 1이란 면적이 와. 단위 면적당 태양 복수 에너지가 1분의 10이야. 10이야.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태양 복수 에너지가 많아. 그러니까 더 단위 면적당 태양 복수 에너지가 많이 그러니까 즉 들어온 태양 에너지하고 태양 복수 에너지하고 나가는 지구 복수 에너지하고 누가 더 많아? 들어온 게 더 많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남아돌아. 여기는 저희는 에너지가 덥고 에너지가 남아돌아. 근데 야, 고위도는 태양이 비스듬히 들어와. 단위 면적당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자. 단위 면적당 태양 복수 에너지가 적어. 즉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제가 봐봐.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오다 보니까 10이라는 면적에 10이라는 태양 복수 에너지가 5라는 면적이 들어와. 5분의 10이야. 단위 면적 태양 복수 에너지 2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기는 추운 거야. 단위 면적 태양 복수 에너지 적으니까. 응? 즉 들어온 태양 복수 에너지하고 나가는 지구 복수 에너지하고 나가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나가는 게 더 많다 보니까 에너지가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위도별로는 에너지 불균형이야. 복사평이 아니야. 왜? 지구가 고형이어서. 근데 자, 대기와 해수를 통해서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보내줘. 대기와 해수의 순환. 그러다 보니까 지구 전체는 복사평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위도에서는 애외가 있어. 38도는 애외가 복사평행이야. 그 다음에 A가 가운데 있는 거야. 가운데 있어갖고 이때 38도가 에너지 이동량이 최대인 거야. 이해됐어? 봐라. 야 찍어. 왜 찍어?
돼? 응? 싫어? 끝까지 11시까지? 어? 네. 이것들이 반응이 네. 바로바로 나타나야지 이것들이. 응? 자 봐라.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은 위도별 태양복사 에너지는 고위도 지방 C보다 저위도 지방 A가 태양복사 에너지가 많이 받는다. A가 제일 많이 받고 B, C 순이다. 저위도는 지방은 에너지가 과잉이고 고위도 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야. 이로 인해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일어난다. 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주기 위해 지구의 에너지 평형은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 에너지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여 지구 전체는 에너지 평형을 이룬다. 와, 태풍도 에너지하고 물질의 수증기를 이동시킨 거야. 표층회로는 태풍 표층회로 등은 에너지 흐름을 통해 지구 시스템의 평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 이제 지구 시스템에서의 물질의 순환 보자. 물질의 순환. 제일 먼저 물의 순환이 있어. 자연계에 있는 물은 새로 생겨나거나 소멸되는 거 아니야. 그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 단지 이 물이 고체, 액체, 기체 형태를 바꿔서 순환하는 거다. 즉 봐봐, 이거예요. 이거. 이때 물을 순환시키는 원동력이 태양복사 에너지야. 제일 먼저 물을 증발시켜. 그러면 열을 흡수해. 이때 이 열이 잠열, 잠열이라고 그래. 잠재된 열이라고 그래. 그럼 위로 올라가니까 추워져. 갖고 응결이 일어나. 수증기가 물로 옮겨라지. 갖고 높은 상공에 떠 있으면 구름이야. 물방울은 눈에 보여. 수증기는 눈에 안 보여. 그리고 낮은 상공에 물방울이 떠 있으면 이게 안개야. 그러면서 열을 방출해. 그러면 구름이 생기는 거야 이때. 그리고 여기서 구름에서 눈비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물이 순환하는 거야. 이해됐니? 자, 물의 순환은 에너지는 태양복사 에너지다. 물은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을 이동할 때 에너지도 함께 이동하며 지구의 에너지 평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의 순환 과정은 수권의 물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고 증발해 기권의 수증기가 되고 이 수증기는 응결하여 구름을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비나 눈의 형태로 직권과 수권으로 이동한다. 지표로 이동한 물은 생물의 생명 유지에 이용되고 풍화 침식을 일으켜 지형을 변화시킨다. 또한 물의 일부는 증발하여 다시 기권으로 이동하여 이동하며 식물에 흡수된 물은 증산작용으로 다시 기권으로 이동한다. 이때 잠열이라는 게 있어요. 옆에 보면 어떤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로 숨은 열이라고 그래. 물에 증발할 때는 잠열을 흡수하고 응결할 때는 잠열을 방출한다. 그리고 물의 순환 과정에서도 에너지 흐름도 나타난다. 넘겨. 그리고 물수지 평형이 있다. 물수지 평형은 수지라는 건 수지 타산이 맞다는데 유입량하고 유출량이 각 곳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자 봐라 얘들아. 자 봐라. 물의 평형은 물수지 평형은 육지, 바다, 대기에서 각각 물수지 평형을 이룬다. 육지, 바다, 대기는 각각 물의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다. 옆에 하나 나왔어. 물수지는 봐라. 어느 영역에서 물이 유입량과 유출량을 비교한 결과를 말한다. 물수지가 마이너스 값이면 해당 영역의 물의 총량은 감소한다. 그럼 봐라. 첫 번째. 자, 바다는 봐라. 야, 물수지 평형에서 첫 번째 봐봐. 육지는 얘들아 강수량이 많을까 증발량이 많을까? 야? 물이 적잖아. 그러니까 강수량이 많단 말이야. 근데 바다는
물이 많으니까. 근데 봐봐. 바다는 당연히 자 유입량이 강수량이야. 유입량이 강수량인데 강수량이 294야. 284야. 근데 유출량은 증발량이다. 증발량은 320. 뭐가 많네? 유출. 증발량이 더 많지. 근데 육지에서 유입된 양이 흘러들어. 육지에서 육지에서 유입량이 36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입량하고 유출량하고 어떨까? 325 같은 거야. 물수지 평행이야. 그러면 육지는 어떻게 될까? 유입량이 강수량이 더 많아. 96. 증발량은 유출량은 60이야. 근데 여기서 누가 많아? 강수량이 많아. 근데 바다로 유출량이 있어. 이게 바다로 유출량이 36%인가. 그러면 유입량하고 유출량은 어떠다? 똑같아. 그리고 대기는 유입량이 증발량이야. 근데 바다의 증발량하고 육지의 증발량이 380이야. 유출량도 뭐냐? 바다 강수량이 얼마야? 284야. 육지의 강수량이 96이야. 합하면 둘이 380이야. 똑같아. 각 권역의 유입량하고 유출량이 어떻다? 같단 말이야. 그래서 물수지가 어떻다? 평행이 된다 그래. 이해됐냐? 네. 그리고 탄소도 순환한다 그래. 탄소도 순환한다 그래. 탄소의 순환 보자. 탄소의 순환 두 번째. 자, 봐봐. 탄소의 순환은 탄소도 각권 영역을 돌고 돌면서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네. 갖고 첫 번째 탄소의 분포가 있어. 자, 탄소는 각권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분포한다. 갖고 직권에서는 뭘로 분포해? 자, 탄산칼슘, 석회성 형태로. 석회석이나 화석연료로. 야, 직권해가 탄소가 제일 많이 분포한다. 거의 99.99%가 다 어디에 존재한다? 직권에 분포한다. 옆에 봐봐. 탄소 분포 비율은 지구 시스템의 각권에 분포하는 탄소량은 직권이 99.9%, 수권이 0.05%, 생물권이 0.003%, 기권이 0.001%다. 그리고 기권에는 뭘로 존재해? 기체인
이산화탄소하고 메테인으로 붙어. 그 다음에 수권에는 봐라. 자,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갖고 탄산이 돼. 그 다음 얘가 이온화돼. 이온화되면서 수소이온하고 탄산수소이온. 그 다음 또 탄산수소이온이 이온화되면서 수소이온하고 탄산이온이 돼. 그래가지고 물에는 이렇게 탄산이온하고 탄산수소이온이 있다. 그리고 직권 이제 생물권에는 뭘로 있냐? 유기물입니다. 탄소화물로 있단 말이야. 탄단지. 이해됐지? 이렇게 있다. 그리고 탄소는 순환한다. 봐봐. 탄소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순환하며 그 과정에서 에너지 흐름도 나타난다. 첫 번째 봐봐. 자, 광합성은 기권의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을 통해 생물의 유기물로 저장됐지.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가는 거야. 호흡은 생물이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기권으로 방출하지. 그래서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야. 화석연료의 생성은 생물체가 땅에 매장되면서 오랜 시간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화석연료가 돼. 이건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가는 거고. 화석연료의 연소는 직권에 화석연료가 연소되면 이산화탄소가 기권으로 방출돼. 그래서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고. 화산활동은 지구에서 화산폭발로 화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가 기권으로 방출되지. 그러면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원래는 옛날에는 원시지구에는 그 이산화탄소가 식기압이 있었어. 근데 바닷물이 생기면서 이게 다 녹아버린 거야. 근데 이때 기체 용해도는 이 콜라에 탄산이 녹아 있는데 어떻게 보관해? 뚜껑 닫아서 냉장고에 압력이 높을 때 온도가 낮을 때 된단 말이야. 근데 여름 되면 물고기 새끼들이 주댕이를 밖으로 냅니다. 왜? 온도가 높아지니까 물의 수온이 높아지니까 기체 산소 용해도가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이 새끼들이 직접 호흡하기 위해서 주댕이를 내밀어. 그러다 보니까 바다의 온도가 높아지지. 그러면 오히려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가버려. 이게 방출이야. 그래서 이때는 수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고, 용해는 반대야. 기권에서 수권이야. 기권의 이산화탄소가 해수에 녹아서 탄산이온이 된다. 그리고 석회암형태, 수권에서 직권, 생물권에서 직권이다. 해수에 탄산이온이 침전되거나 석회질 생물체가 유해가 가라앉아서 직권에 탄산염으로 저장된다. 그리고 선생님 말했지, 지구 시스템의 균형은 어느 정도 어긋나도 유지가 돼. 근데 사람의 활동 때문에, 인간의 활동 때문에 이게 지금 깨지고 있지. 화산 활동과 같은 급격한 변화는 일시적으로 지구 시스템의 균형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지구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시 균형을 찾는다. 최근에는 산업 발달로 인해 인간의 활동에 의해 지구 시스템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 이를 나타내는 다양한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데, 북극의 얼음 면적의 감소, 남극 상공의 오존홀, 그리고 해양 쓰레기 등이 있다. 인류를 비롯한 생명체의 존속을 위해서는 지구 시스템의 최적의 상태로 보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옆에 봐봐. 오존홀은 봐라. 남극 대륙의 상공에 성층권에 오존의 농도가 매우 낮아지고 마치 구름이 틀린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오존홀이라고 한다. 남반구의 봄철에 9월에서 11월에 대체적으로 가장 커진다. 오존홀의 형성 원인은 인간의 활동으로 배출한 CFC 가스인 프레온가스야. 요새는 프레온가스 안 쓰지. 왜? 이게 오존층까지 올라가는데 한 10년 걸린대. 근데 이 프레온가스 한 분자가 오존을 10만 개를 갖다 분해해버린대. 그래서 요새는 안 써. 그리고 해양 쓰레기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모여서 마치 거대한 섬을 이루고 있다. 현재 태평양에 있는 쓰레기선이 가장 크고 그 면적이 한반도에 15개 있는다.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문제 받아가 얘들아.
우리가 마지막일 것 같다. 빨리 잡고 가자. 아이고 가자.